자, 이번 시간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10문제,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봤어요. 오답률 높은 순서대로. 쇼터디에서 합격자분들이 더러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막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문제마다, 개별 문제마다 오답률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출문제, 행정사 기출문제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기억.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죠. 예, 기억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기억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니은 지문.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경우 임시의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 유추 적용되죠? 네. 판례가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결혼이 생겼다. 임시의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니은 지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지문.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판례가? 자,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할 방법이 없다. 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60조가 즉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그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거쳐야 되지만 이거 판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원총회 결의사항 자체는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에 대한 그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당연히 비법인 사단 측에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리을.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않죠. 자, 리을 지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관리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거. 그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이 비법인 사단의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였고요. 리을 틀렸고 미음. 비법인 사단이 설립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 귀속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 요거 미음 지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거 2008년도 판례고 자, 미음 지문 관련해서 결론은 자, 비법인 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자, 교회가 실체를 갖춰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요거죠?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그죠?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뭐라고 봤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성립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 나오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비법인 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이에요. 이전. 근데 물론 이렇게 앞부분 나올 수 있겠죠? 교회가 자, 비법인 사단이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될 수 있다. 요거까지예요. 앞에 지문을 꼴 수도 있으나 그렇진 않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 자체가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 자체가 성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는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음 지문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권리 남용에 관한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57.14%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 오답률은 정확한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 이걸 몇 문제 풀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한 150분 이상 풀었습니다. 따라서 꽤나 정확한 표본 집단이다. 그래서 100명 보면 57.14%가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올해 2021년 행정사 문제였고요. 자,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역시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자,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좀 맞는 지문. 2번 주로 자기의 채무, 이거 1번 지문은 2014년 판례였고요. 2번 지문 보세요.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맞는 지문. 권리남용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자 이익과 상대방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라. 맞고요. 그 다음에 권리남용이 불법 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냥 3년과 10년이죠. 그리고 불법 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예, 요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4번 질문 틀렸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대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요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의사 표시가 아닌 거. 자, 채권 양도의 승낙 대표적으로 자, 주운 법률 행위죠. 즉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 구분된다. 이게 바로 주운 법률 행위죠. 주운 법률 행위에 관념의 통지가 바로 채권 양도의 승낙이 있다. 자, 주운 법률 행위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셔야겠죠? 다시 메모장을 하나 꺼내서 자, 주운 법률 행위요. 그래서 주운 법률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 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표현 행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럼 표현 행위가 뭐다? 대표적으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다. 자, 준법률 행위로서, 자, 표현 행위로서 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의 통지에 대표적인 뭐가 있죠?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가 있다, 그죠? 최고, 그 다음에 거절. 이런 것들은 준법률 행위로서 표현 행위, 즉 법률 행위 규정 유추 적용되지만, 자,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상 준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 거절이 있다. 그다음 뭐 있죠? 이행의 청구가 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관념의 통지. 지금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채권 양도의 승낙이요.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 요거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실의 통지. 사실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관념의 통지 또 중요한 거 잘 나오죠? 시효 중단의 채무 승인이에요. 그다음에 공탁의 통지. 이런 것들은 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다음 하나 또 기억해야 된다. 승낙 그 연착의 통지죠. 연착의 통지. 이것도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어디 갔어? 됐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네, 감정의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수증자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의 망은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한 용서. 용서해줄게. 이거 다 감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아닌 거죠, 다. 이런 것들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준법률 행위에 속하는 표현 행위로서. 표현 행위는 즉 법률의 규정 유추 적용될 뿐이다. 다만 의사 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나머지 청약, 유언, 통지, 계약 해제 통지 다 의사 표시로 계약 해제 통지는 의사의 표시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자, 의사 표시로 본다. 됐죠? 그 다음에 형성권 아닌 거 이거 왜 틀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물권자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죠.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취소, 추인권, 동의권, 해지권 대표적이죠. 1번 지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 2017년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했죠. 자 1번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네, 요거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자 동의가 묵시적 동의 인정되는 경우 동의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죠. 따라서 법률 취소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네,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가 아니죠. 법률행위 성립시입니다. 법률행위 성립시. 따라서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취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된다. 니은 지문, 옳은 지문 되겠고요. 틀린 지문 되겠고요. 취소시가 아니라 성립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부터 효력 상실한다. 디귿 지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요거는 이제 10조죠. 10조 사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디귿 지문 틀렸습니다. 디귿 지문 맞아 옳은 지문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네요. 지금 배가 갑자기 밥 먹을 시간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자 리을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죠.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자 계약이기 때문에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저 16조 2항이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게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인 경우 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거절 가능합니다. 즉 단독 행위인 경우에 관한 것은 자 거절이죠. 뭐가 계약에 관한 것은 철회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즉 철회는 계약에 관한 것이다. 리을 지문 요 지문 틀린 거죠. 계약이 아닙니다. 자 16조 2항이죠.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맺은 이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또 철회는 또 중요한 뭐다? 오로지 그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의 임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리을짐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을짐은 틀렸고요. 미음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고요. 정확하게 16조 1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자,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500만 원 사라. 요새 자동차 500만 원짜리 있나요? 네. 지금 제 차가 중고 시장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5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어쨌든 500만 원. 네. 무슨 차지? 네. 그래서 500만 원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겠죠? 네, 청약을 했는데 을이 이를 승낙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며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법률 요건, 사실, 법률 효과 이런 거 지금 구분하라 이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률 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률 사실,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사실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란 것은 법률 요건을, 법률 사실이란 이거를 뭐 통합 이렇게 말해야 될까? 법률 사실이란 것은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개개의 법률 요건적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인데 법률 요건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자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그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왜 자꾸 없어지는 거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 바로 법률 행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의 통합인데 법률 행위는 마찬가지로 한 개나 수개의 의사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자체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 자체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 사실 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 사실들이죠. 법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사실들이 자 법률 요건을 이루어서 법률 효과, 즉 법률 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여기서 갑과 을은 자동차에 500만 원 청약을 하고 을은 승낙을 했다. 그래서 청약과 자 승낙은 뭡니까? 의사표시로서 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로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자체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신 뭐가 법률 요건입니까? 매매, 즉 법률 행위로서, 즉 매매, 요거가 뭐다? 자체가 법률 요건이다. 요건이 되고 청약과 승낙이 돼서 자 법률 요건을 이뤘죠. 자 매매라는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어떤 효과 발생이 나타나있죠? 자 갑에게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고 돈 내놔라 이겁니다.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내놔,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뭐다? 법률 요건의 효력, 다시 말로 법률 효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며 그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고 매매는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이죠? 정확하게 3번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3번.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33.33%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부재와 실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이건 뭐 다 조문 내용이겠죠. 자, 실종 선고 나왔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간주된다. 따라서 반증을 들어서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다. 간주의 간주.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2번 질문 틀렸고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필요 없죠. 요거 재산 보존 행위 요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번 질문도 틀렸고 4번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4번 질문은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으로서
자,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 효과는 이미 돌아가신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 상속인에게도 역시 그 적법한 권한 행사 효과는 미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4번 질문 옳은 질문 맞다. 5번 실종 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효력이 있다 이거죠. 효력 없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런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권리만을 얻는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가능하죠. 올해 문제입니다 이거. 2번 제한 능력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하죠. 행위 능력이 있다. 맞고요. 3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했다. 근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가능하다. 그런데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2항입니다. 조문 내용이었고요. 이런 거 왜 틀렸죠? 이거 오답률이 그죠? 어쨌든 꽤 있었습니다. 4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그죠? 악입니다. 철회 못한다. 그죠? 이것도 6조 1항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 가능한데 상대방은 그 철회 가능한데 상대방이 악이었을 때 즉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철회 못한다는 거죠. 5번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 거절 마찬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16조 3항이죠. 제한 능력자를 상대로 철회 거절 의사표시 할 수 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주물과 종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면 안 되죠. 종물의 개념에서 나온 문제죠. 네, 종물은 뭡니까? 소위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종물 자체가 주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물과는 독립해야 된다. 소위 종물의 독립성이죠. 그래서 종물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즉 주물의 구성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법률상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물에 부합돼 버리면 그러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요런 거. 우리가 종물에서 대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뭐가 있을까요? 자, 횟집에서 신축한 수족관. 요거 종물이라고 봤죠? 요거 독립성을 인정했다.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주유기는 종물로 봤지만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요거는 토지에 부합된 걸로 봤죠. 그래서 종물로 보지 않았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공유 노트에 올려놨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 잃게 됩니다. 그죠?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넘어간다.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이런 지문이죠. 자,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물건에 사용될 거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자,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이거죠. 틀린 거. 자, 권리 변경에 대해서
권리 변동은 뭡니까? 권리 변동이 권리 자체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변경,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자, 틀린 거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 신축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에 된다 이거죠.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권리의 변경에 있어서 저당권 자체의 순위 변경, 요거는 이제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 그래서 저당 잡는 것 자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근데 저당권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자, 권리의 변동 중에 그죠?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제한물권 설정이나 소멸 자체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보지 않고 여러분 양적 변경이라고 본다. 그죠? 이때는 권리가 양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했다. 요게 내용상 변경으로 받느냐? 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용상 변경에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 그래서 요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의 변경은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주체의 변경이죠. 주체 변경. 그래서 이건 뭐예요? 권리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네, 권리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내용의 변경이 있다. 내용의 변경에는 대표적으로 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의 성질이 변경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물상대의나 대물 변제 같은 게 있고요. 양적 변경은 말씀드렸던 제한물권의 설정, 소멸 등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 기억해야 된다. 역시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권리의 작용 자체가 변경하는 것이 작용의 변경이다. 됐죠? 그 다음에 권리 변경만 있는 게 아니죠.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권리의 변동에 해당한다. 권리의 소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절대적 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래서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목적물 자체가 멸시라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 권리의 포기, 변제에 의한 권리 소멸 등이 있다 이거죠. 반면에 이제 상대적 소멸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서 그 권리 자체에 보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3번 지문은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뭐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거죠.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저당권의 순위 변경. 이런 것들 기본소에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권리의 변경과 소멸,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변경에 있어서 내용상 변경과 작용상의 변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체의 변경 등을 구분해서 파악해 놔야 된다. 3번 지문이 그래서 틀린 지문 되겠고, 그다음에 소멸 나오죠?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한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들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 권리자 측, 그죠? 구 권리자 측에서 보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건 겁니다. 이 상대적 소멸의 대표적인 예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는 상실하는 것, 소유권 자체가 상실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은 뭐다?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 이런 거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주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주체 변경이다. 그래서 10번 정답까지 봤습니다. 이제 뭐 오답률 높은 거 10문제 봤고요. 쇼터디에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틀린 거 계속 한번 보시고 틀린 문제는 또 보세요. 이제 자동으로 오답 노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쇼터디에서 다시 오답 노트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